상단에 있는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제 여기서 select라고 하는 제가 트랜잭션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비스로 호출할 때는요,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는 함수 하나, 자, 조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점 이 화면에서 호출할 거예요. 트랜잭션. 자,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explain 문자를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복사하신 다음에 F1 키를 눌러주세요. 도움말에서 검색에서 트랜잭션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시면 두 가지 아이가 나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됐을 때 트랜잭션, 어플리케이션 점으로 호출하는 트랜잭션은요, 글로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글로벌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에 있는 트랜잭션을 호출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느냐?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셋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있는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서비스가 끝났을 때 이 화면에 있는 콜백 함수를 호출하고 싶은데요. 그럴 땐 바로 이 폼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자, 폼 언더바 메서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자, 통신은요, 한 문장으로 끝이 나요. 데이터셋의 값을 갱신하기 위한 서비스를 호출하고, 제가 누누이 첫 시간표부터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통신을 할 때는 화면에 있는 UI 컴포넌트를 따로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셋이라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조회를 했을 때도 데이터셋을 갱신할 거고요. 저장을 할 때도 이 데이터셋을 서버로 던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콜백 함수를 수행한대요. 자, 저희가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콜백 함수를 수행하는 통신 방식, 혹시 기존에 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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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싱크로나이즈드 통신 방식에서 비동기식 통신 방식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비동기식 서비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비동기식이에요? 동기식이에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저희가 4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4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서비스로 호출할 때마다 1초씩 걸리는 서비스예요. 이랬을 때 자, 비동기식 서비스는 한 번에 이 4개의 서비스를 빵!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호출해야 된다면 이 서비스 누가 먼저 끝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제일 빠른 아이가 저 콜백 함수, 저 서비스가 끝났어요 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비동기식 서비스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빵 호출할 수 있는 반면 첫 번째 서비스가 무조건 콜백 함수에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빠른 아이가 콜백 함수로 호출해서 저 서비스가 끝났습니다를 알려주는 방식이 비동기식입니다. 자, 동기식 서비스는요, 4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빵 호출을 못해요. 첫 번째 서비스가 호출되면 그대로 락이 걸려서 언제까지 서버에 리퀘스트 요청하고요. 클라이언트 리스폰스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콜백 함수가 있을 때 저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두 번째 서비스를 호출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서비스에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서비스는 아예 호출을 못하는. 그러면 꼭 필수로 조회를 했어야 되는 아이인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초가 걸리는 서비스가 4개가 있다고 했죠. 근데 비동기식 서비스는 이 아이를 한 번에 빵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1.0 매초에서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동기식 서비스는요,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4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서비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자, 속도요? 비동기식 빠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은요, 비동기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인자값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this.transaction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인자값이요. 저희는 비동기식 여러 개의 서비스로 호출할 거예요. 한 번에 트랜잭션을 호출했을 때 이 첫 번째 인자값이 구분하는 id 값입니다. 그래서 요놈이 어떤 서비스로 호출했는지에 대한 인자값이 콜백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끝났습니다 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URL 정보는 http 해서 콜론 슬래시 demo.local.운영.개발. 전부 다 URL 정보가 바뀌겠죠. 풀네임으로 쓰지 않습니다. 서비스 그룹에 등록해놓고 쓰는 이유 두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자, 데이터셋 값을 갱신한다고 했습니다. 서버에 던지는, 서버에서 받는 데이터셋을 세팅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인자값은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데이터셋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를 던질 수도 있고요. 데이터셋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닌 아규먼트, 변수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가 있네요. 자, 이 콜백 함수를 세팅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값은 이 str 서비스 id가 이 서비스가 끝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값 에러 코드 메시지 값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값으로 이 콜백 함수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움말을 보시면 이 대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어싱크. 자, 비동기예요, 동기예요. true라는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애를 false로 바꾸면 동기로 작동합니다. and 데이터 타입, 노멀 통신이에요, SSV 통신을 쓸 거예요. 숫자 값, 넘버 형태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컴프레스요, 압축이에요, 압축을 안 할 거예요. 아쉽게도 얘는 기본값이 false예요. 그리고 true로 쓰고 싶을 때는요, i나 크롬 브라우저에선 사용을 못하고 전용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설명들이 아랫부분에 자, 파라미터 정보와 오른쪽에 간단하게 디스크립션 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 자, 리마크 부분은 꼭 읽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비동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호출한다. 기억하시고요. str in 데이터셋의 추가 옵션 해서 던질 때 콜론 u, a, n의 옵션을 붙일 수 있대요. 요거는 이따가 세이브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out 데이터셋에 관한 주의사항, 그리고 콜백 펑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콜백 펑션은 세 가지 인자값을 받는데 첫 번째 인자값이 트랜잭션을 호출했을 때 첫 번째 들어오는 인자값, 서비스 ID 값,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값은요, 서버에서 이 서비스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를 코드 값과 메시지 값으로 던져줄 거예요. 그 파라미터가 어떤 아이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도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하나하나의 인자값들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transaction 함수 안에 인자값 총 9개의 인자값이 들어가는데 생략이 가능한 것들은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자, 하나씩 나래를 펼쳐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값은 저희가 조회할 거예요. 그러면 자, transaction tr select라고 하는 i로 구분하는 id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콤마로 하나하나 인자값을 넣어 볼게요. 이 http로 시작하는 풀네임을 적어보고 왜 이놈을 등록해서 쓰는지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먼저 써볼게요. 풀네임을요. http demo.nexacro.com입니다. 자, 슬래시 edu/nexacro 슬래시 자, 여기를 잘 써주셔야 돼요. employees employees underbar select.jsp입니다. 호출하는 URL 정보가 되겠어요. 자, 먼저 이 i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풀네임을요, 한번 브라우저를 띄워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http부터 해서 다 쓰신 분들은요, 자, 이 JSP까지 복사를 합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저 URL 정보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이런 XML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네트워크가 안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오타예요. 그죠? edu/nexacro employees인데 EES인데 ESS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호출을 했더니 이 정보,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이 정보가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는 정보예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셋의 값을 갱신한다고 했죠?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바로 이 데이터셋의 ID, ds_employees라고 하는 아이야. 컬럼 인포와 컬럼의 ID 값, 그리고 로우와 로우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 데이터셋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나중에 개발하실 때는 이 노멀 통신을 취하시게 되면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의 구조를 똑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이 컬럼 인포만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복사해서 쓰시기만 하면 화면에 소스 형태에다 그대로 담아주시기만 하면 바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인자가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필수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값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콜백 함수에 들어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완성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호출은 잘 됐으니 이놈을 그대로 쓰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따 완성하고 나서 등록을 해서 쓰겠습니다. 자, HTTP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자값, 서버에서 받는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서버에서 받는 데이터셋은요, 지금 조회할 때는 따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받는 쪽의 위치, 서버, 그리고 자, 클라이언트, 이런 형태로 데이터셋을 세팅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데이터셋이요. 먼저 클라이언트는 서버. 자,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지금 이 화면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만들어진 데이터셋 ds_emp라고 하는 사원관리 더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을 갱신받을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 만들어주는 이름이 대체 뭐길래요? ds_employees라고 하네요. 잠시 후에 employees_select.jsp를 열어서 대체 이 ds_employees가 어디에서 나왔길래 라는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저희 크롬 브라우저, 저희 아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열어보셨을 때 바로 데이터셋의 id라고 해서 ds_employees라고 나오는 이 부분, 바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줬네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를 또 입력해 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인자값은 변수. 근데 변수를 따로 입력하지는 않을게요. 아규먼트인데요. 변수. 그리고 마지막 콜백 함수입니다. str 콜백 펑션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tr_c라는 콜백 함수명으로 만들어 보죠. 자, 콜백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this.tr_c는 얘가 뭐라고요? 펑션이에요. 세 가지 인자값이 들어옵니다. 도움말에 보시면 str 서비스 id, 저는 그냥 간단하게 sid로 만들죠. 도움말을 보실 때요, 앞에 s가 붙었어요 라고 한다면 스트링 형태의 값을 받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n이 붙었어요, 넘버 형태로 값을 받는구나. b가 붙었어요, 불리한 형태로 true or false. arr, array가 붙었어요, 배열. 오브젝트 객체예요. 콤마 넘버 형태의 에러 코드를 받게 될 겁니다. ncd. 그리고 스트링 형태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콜백 함수는 항상 세 가지 인자값,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자, sid라고 하는 요 값이요, 트랜잭션 호출했을 때 tr_select라고 하는 요 아이가 저 서비스가 끝났어요 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했어요 라고 하는 체크나 이런 것들도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지금은 교육이라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 보긴 하는데요. 나중에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 있으실 때는요, 이 ncd 값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0보다 작아요, 이런 에러 체크는요, 공통 UI 개발자분이 따로 공통 트랜잭션, 공통 콜백에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alert s 메시지를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return false. 이 아이는 에러를 체크한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else 해서요, 또 성공을 했을 때 각각의 서비스가 있겠죠. 지금은 tr select라고 하는
i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tr save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그럼 if 바로 sid 값을 가지고 조건 분기문을 처리할 거예요. tr select입니다. 자, 화면에서 지금 가져온 데이터셋의 값을 찍어보고 싶어요. 트레이스로 찍어보죠. 데이터셋의 구조 XML 그대로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ds emp save xml 함수 빨간색이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따로 외워서 쓰실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찾아서 쓰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저장하시고요. 자, 간만에 퀵뷰를 실행해볼까요? 조회를 빵! 클릭합니다. 통신을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갱신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누를 때마다 자, 중간에 있는 저 웨이 커서라고 하는 바로 이 웨이 커서라고 하는 이미지가 뜹니다. 자, 얘는 비동기식일 때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저 지금 고객한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저 웨이 커서도 이쁘게 디자이너한테 요청해서 이쁜 이미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네, 이쁜 이미지를 보실 수 있겠죠. 이게 디폴트 웨이 커서 이미지입니다. 자,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아웃풋 창에 보시면 자,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셋 XML 데이터를 쭉 찍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회할 때는 그나마 갱신된 데이터셋이라도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데 저장할 때는요, 던지는 데이터나 받는 데이터나 HTTP 상의 통신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이터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쉽게도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그런 기본 기능은 없고요. 자, 저는 요거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나 HTTP 아날라이저를 쓰고 계시다 쓰시면 되고요. 저는 피들러라고 하는 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들러2.com 아니면 텔러릭.com에 가보시면 여기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웹 디버거입니다. 자, 이 웹 디버거가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바로 조회하면서 화면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자,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스크래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X 자, 퀵뷰를 실행해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퀵뷰를 실행해서 조회합니다. 조회했을 때 피들러는 다 알고 있어요. 개발자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죠. 자, 서버에 요청을 했어요. 이때 OK가 꼭 나와야겠죠. 200OK. 자, 이렇게 던졌습니다 해서 URL 정보 보셨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서버 쪽에 리퀘스트 요청하는 정보와 그리고 아랫부분에 리스폰스 받아오는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인스펙터에 로우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도 로우스로 보시게 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던지는 데이터요. 조회할 때는 데이터셋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 요런 데이터를 던졌네요 라는 걸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올 때는요. 자, 웹상에서도 요 데이터 파라미터 정보와 XML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 JSession ID 나중에 세션 관리하실 때 어떤 쿠키 값을 사용한다? 이 JSession ID 값을 가지고 아니면 서버 쪽이랑 프로토콜 맞춰가지고 세팅하는 작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커넥션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알아서 세팅되는 UI를 어떻게 하면 세션으로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인가 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을 빵 때리고 났을 때 가져오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HTTP 통신 데이터만 프로토콜만 확인할 수 있는 웹 디버거 쓰시길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자, 조회를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자, 화면에서 http:// 해서 이 풀네임을 동일하게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 UI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넥사크로 슬래시까지를요. 컨트롤 X로, 컨트롤 키와 X로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employees_select.jsp만 남겨두시고요. 잘라내기 하셨으면 어디에다 등록을 하느냐? 바로 타입 디피니션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서비스 그룹에 등록을 할 거예요.
자, 서비스 그룹의 왼쪽 하단에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서비스 아이디는요, 데이터 URL. 헷갈리실 수 있으니 전부 다 소문자로 그냥 썼고요. 자, 폼 타입이 아닌 JSP로 타입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to, .action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에 따라 .to, .action 호출하는 방식이 JSP가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왜냐? 이 서비스 URL 정보를요, 알리아스 형태로, 예약어 형태로 가져다 쓰기 위해서 물리적인 폴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UI를 데이터 URL을 호출하면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요 스트링 문자를 가져다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데모만 등록해 놓는 게 아니고 로컬 URL, 개발 URL, 운영 URL을 서비스 그룹에 각각 등록해서 앞에 있는 프리픽스 ID 값만 바꿔주시면 각각 서비스로 호출할 때마다 그 URL 정보 맞춰서 개발이에요, 운영이에요, 로컬이에요 테스트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캐시 레벨이 있어요. 자, 캐시 레벨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라고 한다면 디폴트 값으로는 다이나믹으로 세팅이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요, 예를 들어서 워크 같은 경우 제가요 지금 사원관리 화면을 서버에 개발해서 올려놨습니다. 고객이나 사용자분들이 호출을 해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서비스를 호출해서 사원관리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폼 화면인데 요놈을 호출할 때마다 서비스를 계속해서 호출할까요? 그러시지 말고요. 그러면 한번 호출했으면 다음부터는 캐시 정보를 그대로 쓸게요. 바로 이 세션 타입입니다. 세션 타입은 어플리케이션이 한번 실행되고 제가 사원관리 화면을 호출해서 가져왔어요. 한번 호출합니다. 그 다음부터 호출할 때는 너 세션 타입이잖아. 그러면 호출하지 말고 캐시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써. 불필요한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나 파일 정보 이런 것들을 세션으로 많이 쓰시겠죠. 근데 세션으로 쓰시면 안 되는 타입이 있어요. 바로 서비스 호출입니다. 자, 서비스 트랜잭션을 호출하려고 하는데 한번 셀렉트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정보를 그대로 써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캐시 정보를 쓰지 않고요, 계속해서 서비스를 호출할게요. 논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스태틱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더라도 로컬에 파일을 저장해 놓고서 다음부터는 서비스 호출하지 않아요. 언제? 버전 올릴 때만. 근데 로컬에 파일을 저장한다? 아이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전용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나 크롬, HTML5를 개발하실 때는 못 쓰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잘못해서 스태틱으로 설정된 게 있으면 어떻게 세팅되나요? HTML5에서는요, 세션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이나믹이 있네요. 자, 이 다이나믹이 의미하는 바는 세션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 비슷한 점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사원관리화면을 한번 가져오고 나면 다음부터는 호출을 못해요. 캐시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개발자가요, 사원관리 화면을 다시 서버에 갱신하게 됐습니다. 서버에 있는 사원관리 화면이 갱신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랬을 땐 세션은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호출하려고 했더니 너 세션이잖아, 호출하지 마. 서버의 파일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너는 그냥 캐시에 있는 정보를 써. 바뀐 정보를 못 가져옵니다. 근데 다이나믹은 서버의 파일이 갱신되었을 때는 다시 호출했더니 서버의 파일이 갱신되었으니 다시 호출해서 가져가 라고 해서 갱신된 파일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빈번하게 파일이 갱신되는 경우, 물론 운영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을 세팅하시면 세션보다 갱신된 파일을 가져다 다시 한번 호출할 수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데이터 URL이라고 하는 요 놈을 가져다 쓸 거예요.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요. 오케이. 예스. 자, 그럼 데이터 URL이라고 하는 아이가 서비스 그룹에 등록이 됐어요. FRM EMP 화면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요. 자, 여기에 employees select.jsp에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왼쪽에 있는 서비스 그룹에 있는 아이들 가져다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데이터 URL
문법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화면을 가져다 때 차일드 프레임에 화면을 연결해서 쓰고 싶어요? 어떻게 했었죠? 워크 콜론 얘도 데이터 URL 콜론으로 가져다 쓰시면 서비스 그룹에 접근해서 쓰고 싶어요? 콜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알리아스 식으로 등록해 놓고서 타입 디피니션에 서비스 그룹에 등록해 놓는 이유 두 가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조회가 당연히 돼야겠죠. 그리고 인플로이스 언더바 셀렉트.jsp를 열어서 이 안에서 대체 뭘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으로 와서요. 저희 교육 자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넥사크로 14 EDU라는 폴더 안에 02 샘플 안에 JSP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플로이스 언더바 select.jsp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열어주시면 자, 자바로 되어 있는 아이네요. 근데 생자로 서비스를 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서비스 쪽 제공하는 XAPI 모듈이 있습니다. 물론 자바 쪽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임포트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는 XAPI.jar 모듈을 가져다 놓고 데이터 객체와 TX 통신과 관련된 객체를 사용하겠다. 이렇게만 등록해 놓으면 기본적인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임포트를 해놓고 아랫부분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트랜잭션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였죠? 바로 데이터셋의 값을 갱신하기 위한 서비스로 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처음에 나오는 플랫폼 데이터라는 요놈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셋의 값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셋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겠네요. 그 데이터셋을 담는 그릇이 이 플랫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의 데이터셋만 담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만 담는 게 아닌 저희가 에러 코드나 에러 메시지, 파라미터도 저희 클라이언트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 베리어블도 담는 그릇이 바로 이 플랫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셋도 담고 변수도 담았으니 이 아이만 클라이언트로 던져주면 끝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꼭 비즈니스 쪽에, 이 서비스 쪽에 꼭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아이는 이 플랫폼 데이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성공. 다시 한번 이 플랫폼 데이터 구조를 그려드리자면 이미지로 머리에 한 방에 넣어드리죠. 자, 이 플랫폼 데이터라는 객체는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자, 데이터셋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셋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죠. 자, 하나만 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서 데이터셋들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를, 베리어블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만 담는 게 아니고 베리어블을 여러 개 담을 수 있어요. 베리어블, 리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베리어블들을 담게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셋도 담고 변수도 담았으니 이 아이들만 클라이언트로 배달하면 되겠네요. 자, 손잡이를 연결하는 순간 저희가 많이 익숙하죠? 중국집 시켰을 때 철거반과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데이터 기억하실 때 이 이미지 기억하셨다가 데이터셋도 담고 변수도 담는구나.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이 out 언더바 플랫폼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만 쭉쭉 찾아가 볼게요. 넥사크로스트디에서는 바로 UI에서는 커넥션을 맺거나 하는 작업들이 빠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컨트롤러에 커넥션을 맺고 하는 작업들. 저희는 JSP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커넥션을 바로 UI 안에서 맺게 됐네요. 커넥션을 맺고 그리고 커리를 날리고 가져온 데이터를 리절트 셋에 담고 그 리절트 셋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new 데이터셋. 요것도 이제 저희가 X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객체겠죠. 여기에 ds 언더바 employe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화면에 ds 언더바 emp는 ds 언더바 employees로 이렇게 세팅을 했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즈니스 서비스 쪽 JSP에서요 ds 언더바 emp 클라이언트 쪽과 똑같은 명칭으로 new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게 됐다면 클라이언트에서는요 자, 툴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보니까 서버에 있는 데이터셋과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셋이 똑같아요. ds 언더바 emp 생략해도 될까요? 생략하시면 안 돼요. 바로 똑같이 클라이언트나 서버나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모 서버에 있는 아이는요, ds 언더바 employees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을 한 거고요. 서버의 자유도에 따라서 이 아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구나.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서버에서 만들어주는 데이터셋의 요 id 값, new 했을 때 요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컬럼을 추가하고 그 컬럼에 데이터셋을 담고요. 데이터들을. 그리고 나서 이 플랫폼 데이터라고 하는 아웃 언더바 플랫폼 데이터에 add 데이터셋으로 데이터셋을 담았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만 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교육 샘플에서는 하나의 데이터셋만 담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담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셋 리스트 이렇게 주석 처리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타입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게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 서비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값, 콜백 함수의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인자값으로 세팅할 겁니다. 자, 여기에 0과 succ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 아무런 입셉션 처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UI를 그대로 가져올 건데,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SQL 입셉션이나 수루앱을 입셉션이나 제가 MCD 값이 0보다 작아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에러 코드 값이 음수 값으로 찍혔어요.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이 에러 코드 값이 0이든 아니면 마이너스 1 값이든 결국엔 이거를 담아줘야 돼요. 아웃 언더바 플랫폼 데이터 get variable list를 하는 순간 이 플랫폼 데이터의 변수, 자, variable list라는 변수 값에 UI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 값 UI를 그대로 이 플랫폼 데이터에 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으실 수도 있고요. 아랫부분에 주석 처리된 부분 좀 길죠? 전 짧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방식으로 플랫폼 데이터 객체에다가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담고 결국 그럼 데이터셋과 베리어블들을 다 담았으니 무슨 작업을 하느냐? HTTP 플랫폼 리스폰스, 클라이언트로 던져주는 객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객체에다가 플랫폼 데이터를 담고 그리고 샌드로 마치게 되면 엔진에서, 아답터에서 알아서 ds 언더바 emp는 ds 언더바 employees예요. employees에 있는 그 데이터 컬럼과 로우스를 그대로 클라이언트에 있는 ds 언더바 emp에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컬럼과 로우가 갱신을 받게 될 거고요.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값은 콜백 함수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값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세이브를 하면서 지금은 제가 조회할 때 데이터셋을 던지거나 변수를 던지거나 하는 작업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이브할 때 데이터셋을 던지면 결국 이 플랫폼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있겠죠. 이 플랫폼 데이터 객체, 받는 플랫폼 데이터 객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 서비스가 끝났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에러 코드 메시지는 필수로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또 클라이언트로 던져놓은 플랫폼 데이터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2개의 플랫폼 데이터가 존재할 거다. 세이브를 확인하고 나서 또 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한번 select.jsp를 확인해 봤습니다.